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ETF 최종 서류 제출 2시간 만에 SEC 위원장 암호화폐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호화폐 투자가 상당히 위험할까요? 상당히 저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이 변동성에 엄청난 기회가 있죠. 이 변동성 때문에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겠죠.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내 마음입니다. 얘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 가격이 왔다 갔다 거리거나 또는 지지부진하거나 다른 놈들 다 튀어가는데 내 것만 못 가고 갔을 때 이 세 번째가 가장 힘들죠. 근데 네 번째가 거의 끝판왕입니다. 내가 팔고 났더니 마지막에 얘가 튀어버리면 아예 멘탈이 가버립니다. 이 네 가지, 요게 바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분께서 사실 저는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상당히 저한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분은 악역을 자처했죠. 혼자서 쇼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도 어느 한순간에 되면 이제 마감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편입이 되었죠.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이미 그 한마디가 이 SEC 위에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거대 금권 중에 하나이죠. 리플사의 직접적인 투자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와 SBI는 조디아 커스터디를 만들었죠. 더불어 조디아 커스터디는 다시 한번 메타코와 연결됩니다. SBI는 동아시아를 연결해서 확장해 나가는 중심에 있죠. SBI 리플 아시아, 이들은 다시 한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와 연결됩니다. 이 비전 펀드는 다시 한번 전 세계 금권과 연결이 되죠. 설계가 끝이 났어요. 이미 게임이 완료된 생태에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비트코인 현물 ETF 기간 투자 일반화, 1000억 달러 유입 전망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기관들이 법적으로 또는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공식적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일반화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신청서에 10개 이상의 자산운용사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선두로 해서 그 맨 끝단에는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다시 한번 발키리와 위즈덤트리와 기타 등등의 자산운용사가 신청서를 냈죠. 얘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자산운용사, 그리고 일본, 중국, 5대양 6대주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게 100억 달러면은요 130조 기반됩니다. 130조. 얘네 말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따라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더불어서 각 알트코인들의 ETF가 따라옵니다. 이 시장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 돼. 얘네가 자금을 쏘기 전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새로운 신대륙에 깃발을 꽂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놀아날 필요가 없죠? 국부펀드까지 들어오고 있다. 국부펀드가 살 것이다. 미친 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3개, 12가지 예측, 폼플리아노, 국부펀드까지 들어올 자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보스틱, 금리 인하 급하지 않아. 그냥 걸러주세요. 동결 구간에 미친 듯이 버블이 오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게 저는 2006년도, 2004년, 2005년, 6년도에 엄청난 금리 인상기였죠. 미국 중앙은행에 2006년도 6월인가 7월에 금리를 중단을 하고 2007년 10월까지 미국 증시는 엄청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2008년도 미국발 리만 브러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장하게 되죠. 저는 이때와 상당히 데자뷰로 보입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금리 첫 번째 인하 시그널 또는 작게 인하가 아니라 급하게 떨어질 때 금융위기로 번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금리 이슈를 믿고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네 번째 혁명과 같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이미 눈과 귀가 트이셨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인베스코 세계 6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그리고 인베스코,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베스코 에럴리언 갤럭시 크립토 이코노미 ETF, 여기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압도적인 보유 물량에 GBTC가 들어가 있습니다. 14.38. 자, 두 번째가 5.33, 5.11, 4.95, 4.82. 마지막이 3.87. 자, 코인베이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어가 있는데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입니다. 사이퍼 마이닝 5.11. 비트디어 채굴업체죠. 클라우드 마이닝. 그리고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3.87입니다. 여기 이 인베스코 이 자산 운용사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대열에 합류하였죠. 얘네가 운영하고 있는 에럴리언 갤럭시 크립토 이코노미 ETF에 압도적으로 다시 한번 GBTC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레이스퀘어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의 XRP가 편입되었다. 사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 더불어서 인베스코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가이드를 짧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비트코인의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명되었다.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지만 그들의 팀이지 않았을까, 그들의 지령을 받았던 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리플 CTO가 연관되어 있다는 썰도 있죠. 그쵸? 비트코인은 바로 베타 테스트였다. 이런 말도 있지요. 중요한 건 통화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했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각가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유럽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을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은 비트코인을 제한된 용도로 결제로 허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의 주인은 동일하죠. 그쵸? 자, 두 번째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플랫폼에 출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CME, CME 그룹이죠.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와 함께 양대 산맥이죠.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하였다. 또한 리플사의 직접적인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암호화폐 채굴용 칩을 생산을 시작합니다. 2018년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자, 참고사항으로 삼성전자 3나노 첫 고객은 중국 코인 채굴력 팹리스이다. 30%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잠깐 나와서요. 삼성 3나노 첫 고객은 중국 코인 채굴용 팹리스 30%대 수율에도 수익을 확보한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A식 시장의 강자는 대부분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다. 비트메인이 압도적인 세계 1위겠죠. 중국과 미군이 채굴 풀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메인, 카나안, 마이크로비트 등 메이저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A식 팹리스에 3나노 공정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A식 공정 양상 체제에 돌입해 각 팹리스에 A식을 공급하고 있다. 대만 TSMC도 비트메인에 A식을 주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죠? 여기에 이미 채굴 산업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 말씀을 제가 일관되게 드려왔죠. 비트코인 상승에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다. 채굴 테마주 7% 폭등, 환경 친화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또한 채굴을 규제한다. 이런 말, 또 각 주에서, 미국에서, 더불어 중국에서도,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도 채굴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와 더불어서 채굴 주가들의 기업들은 연일 상승세를 찍었죠. 코인의 상승세와 동일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나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또한 2018년도에 삼성전자 암호화폐 채굴용 칩 생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나노에서 그게 더 발전해서 지금 보시면 3나노미터 10억 불의 1이죠. 요게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참고사항으로 세계 6대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이들의 쩐주는 누굴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결코 이들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달러와 유로를 찍어서, 달러와 파운드를 찍어서 전 세계에 돈이 되는 무엇이든 다 매입할 수 있는 엄청난 프린터기를 보유했었죠. 그쵸? 그거 가지고 미국을 갖고 빨대를 꼽았다가 그 이전에 유럽에 빨대를 꼽았죠. 전 세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졌다는 거. 그 말은 뭐죠? 범지구의 권력위의 끝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바로 대형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지구의 판 떼기 위해서 지각판이 흔들거리면서 새로운 지각판으로 이동해 나가는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깃발을 꽂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중앙은행의 국경 간 결제 문서에서는 XRP가 CBDC의 브릿지 통화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미스터 클라우스 로버는 파리에 있는 유럽 증권시장 당국의 감독위원회 의장입니다. 자료를 첨부해 줬어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앤 코퍼레이트 오버사이트 보시면 센트럴 뱅킹 2021년도 5월 18일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쭉 도시카와 함께 그림표와 함께 이 자료를 첨부해 주셨네요. 같이 한번 봤더니 이 자료입니다. 리플 커넥트, 스위프트 with GPI, 다시 한번 리플 리퀴디티, 알터너티브 베이스 온 DLT CLSnet, 그러면서 브릿지 커런시로서 리플, 이 사실이 언급이 되고 있었다. 사실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해주고 있죠. 다음 운명은 얘로 이미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통화 시스템이 좀 전에 2008년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게 무너지게 되면서 제로금리와 함께 MBS라고 하는 주택모기지 저당증권이라는 파생 상품을 매입했어. 제로금리야. 이미 수명이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리죠.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 나오게 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었죠. 그러나 이미 이 검증자의 영역은 이미 그들에 의해서 이미 선점이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구멍은 더 없어요. 결국 통제의 세상이죠. 얘가 꾸는 세상을 하나 못 바꿔 2012년도에 그들의 에너지가 이동해 나가는 리플랩스가 탄생하게 되죠. 그쵸? 이미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저는 답안지를 끊임없이 제시해 줬습니다. 얘는 또한 가치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도래를 하면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폭발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들이 설계했으니까. 지들이 끌어올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냥 길을 걸어가면 돼. 아시겠죠? 제가 또 목소리도 너무 크게 했나 봐. 목이 살짝 잠기네요. 저는 늦은 밤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산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했더니 저는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딩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특히 집중해서. 자, 어쨌든 저는 늦은 밤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시청해주세요. 광고 2편이요. 감사합니다.